만약 국가가 편찬한 가장 권위 있고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허공을 둥둥 떠서 걸어다니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식인 호랑이를 애완견처럼 부리는 진짜 초능력자의 기괴한 기행이 버젓이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동양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당나라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당나라의 공식 역사서이자 도교의 권위 있는 기록인 신선전에는 당나라 백성이 아닌 머나먼 동방에서 온 낯선 이방인 소년의 이름이 유일한 신선이자 초능력자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사방지나 서양의 마녀사냥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시대, 광활한 대륙의 한가운데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당나라 황제마저 공포와 경악에 빠뜨렸던 고렵한 엑소시스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적 한 장으로 귀신을 부리고 맹수를 조종하다 끝내 대낮에 수만 명의 목격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미스터리한 소년. 김가기의 기괴하고 소름 돋는 초능력 행각과 그 뒤에 짙게 깔린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에 대한 딥다이브입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00년 전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당나라 장안의 묵직한 분위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그야말로 세계의 돈과 권력, 그리고 학문이 모두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제국의 심장부에는 신라와 발해, 그리고 먼 동방의 국가들에서 건너온 수많은 천재 유학생들이 제국의 벼슬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과거 시험에 매달리고 있었죠. 수많은 이방인 천재들 중에서도 김각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단연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당나라의 어려운 과거 시험, 빈공과에 아주 어린 나이로 수석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두뇌와 막힘없는 문장력은 오만했던 당나라 조정의 늙은 대신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극도로 경계하게 만들 정도였죠. 대제국의 벼슬길이 그의 눈앞에 활짝 열렸고 그 길의 끝에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가기가 역사에 남긴 진짜 소름 돋는 능력은 이런 똑똑한 두뇌나 학문적 성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관복을 입고 관직에 올라 대제국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나라 조정을 충격에 빠뜨리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돌연 자신이 가진 모든 벼슬과 권력, 부귀영화를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두고 깊고 어두운 종남산이라는 험준한 산속으로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에 눈이 멀어 미쳐버린 것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세속의 얄팍한 권력 따위는 우습게 보일 만큼 끔찍하고 기괴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에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세상을 단절한 채 도교의 신비로운 비술과 부적의 힘을 깊이 파고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륙 전역에는 이 동방에서 온 소년에 대한 충격적이고 기괴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소년이 허공을 걸어다닌다. 종남산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들과 약초를 캐던 백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겁에 질려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김가기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서 안개 낀 숲을 유유히 부유하듯 거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산꾼들의 헛소리라 치부했던 사람들도 점차 잦아지는 목격담과 구체적인 묘사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껴야만 했죠. 더욱 끔찍하고 기괴한 목격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남산 일대에는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끔찍한 식인 호랑이들이 득실거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가기가 피로 글씨를 쓴 붉은 부적 하나를 들고 숲을 거닐자 그 무서운 식인 호랑이들이 마치 집에서 얌전하게 기르는 순한 강아지처럼 그의 발밑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그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숲을 유유자적하게 거닐었다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산천의 악귀와 억울한 원혼들을 마음대로 불러내어 부리고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손짓 한번 부적 한 장으로 씻은 듯이 낫게 하는 등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대제국의 백성들은 이 동방에서 온 앳된 소년을 인간이 아닌 진짜 신선,
혹은 세상을 어지럽힐 두려운 요괴로 여기며 극도의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전체를 뒤흔든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끔찍하고 기괴한 소문은 결국 대제국 당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 선종의 귓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방인의 헛소문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황제도 자신이 신뢰하는 수많은 관리들과 몰래 파견한 첩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목격담을 심각하게 보고하자 점차 호기심을 넘어선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정점에 선 황제에게 자신의 명령이 닿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도성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곁에 두어 황실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무자비하게 짓밟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위협적인 불씨였죠. 황제는 당장 무장한 군사들을 종남산으로 보내 깊은 산속에 숨어있던 김가기를 황궁으로 강제로 잡아들였습니다. 수많은 무장 군사들의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붉은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숨죽여 도열한 차갑고 위압적인 황궁의 대전. 하지만 허름하고 낡은 푸른 도포를 입고 무장 군사들 사이에서 황제 앞에 끌려온 김가기의 태도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황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마주한 당나라 황제가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하고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키며 식은 땀을 흘렸다고 역사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억눌린 두려움을 감추고 그에게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네가 가진 그 신비로운 불로장생의 비수를 짐에게 바치고 나의 곁을 호위한다면 이 대제국의 가장 높은 벼슬과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막대한 금은 보화를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어주겠다는 황제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자 암묵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가기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황제의 제안을 차갑게 그리고 지극히 오만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대제국의 황제와 그곳에 모인 수많은 대신들의 숨통을 멎게 만들 만큼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속세의 더럽고 얄팍한 권력과 재물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며칠 뒤 정오 이 허름한 인간의 육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진짜 신선이 될 것이다. 황제와 수많은 대신들은 그 오만방자한 대답에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개 이방인 소년이 천하의 황제 앞에서 자신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겠다는 예언을 던진 겁니다. 황제는 그의 말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치기 위해 꾸며낸 희대의 사기극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까지 궁궐 안팎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 그를 철저하게 감시하며 지켜보기로 했죠. 마침내 김가기가 승천을 예고한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황궁의 넓은 마당과 도성의 거리에는 동방에서 온 요괴 같은 소년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수만 명의 백성들과 그를 빈틈없이 포위한 무장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정오의 태양이 가장 뜨겁게 그리고 눈부시게 타오르던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던 김가기에게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있던 김가기의 육신 주변으로 갑자기 오색찬란하고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밝은 빛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린 찰나의 순간 수만 명의 목격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빛이 사그라진 자리에는 그의 흔적조차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도 아니고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에 수만 명의 겹겹이 쌓인 감시 속에서 한 인간의 육신이 완벽하게 증발해 버린 겁니다. 당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제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도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의 시신이나 도망친 흔적을 찾기 위해 온 산과 강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주의 흔적도 심지어 뼈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나라의 공식 역사서이자 도교의 가장 권위 있는 기록인 신선전에는 오직 한 명의 이방인, 김가기의 이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기에 이릅니다.
수만 명의 두 눈앞에서 대낮에 벌어진 이 소름 돋는 기괴한 육체 증발 사건. 그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 귀신과 맹수를 부리며 하늘로 올라간 진짜 초능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기적과 기괴한 소문 뒤에 대제국 당나라 황제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고 끔찍한 위협에서 탈출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소름 돋게 설계된 동방의 천재 소년이 벌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극과 탈주극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천년의 시간 속에 완벽하게 묻혀버렸지만 그가 대륙에 남긴 기괴한 환상과 뼈저린 공포는 아직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름 돋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당나라의 황제였다면 증발해버린 빈자리를 보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추측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역사가 증명하는 믿을 수 없는 오컬트 미스터리. 오늘의 세계사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가 차마 다 적지 못한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섭고 발칙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